안녕하세요. 본격 너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방송, 고품격 시사문화 비평 방송 까고 있네 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요새 하도 개침밥입니다. 네, 제가 삐 처리해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팟빵에도 이제 개인 계정으로 올렸고 다시 올렸으니까. 네, 네. 국민TV랑은 진짜 요만큼도 관련 없는 방송이 네. 방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국민TV는 팟빵에 이게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삭제한 거잖아, 그러면. 모르겠죠. 네, 이게 사실 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작권 잘 모르겠는데 저작 문제 사오면 뭐 1, 부분에 국민TV 부분만 자르고. 네, 그렇죠. 자르면 되니까. 저희가 네. 콘텐츠 제작 제공자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한테도 저작권 있죠. 네. 뭐 기획만 안 했지 이끌어갔던 건 뭐 사실이니까요. 네. 네. 심지어 저는 이번에 팟빵이 다시 올리면서 네. 애플 네. 아이폰 팟캐스트 올려달라는 주문이 좀 많아가지고 네. 거기다가도 신청해놨어요. 아, 네,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저희가 퍼뜨리려고 지금 유튜브, 네. 페북 페이지, 팟빵, 파티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플 팟캐스트 이렇게 네. 5군데를 통해서 동시 송출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오랜만에 다시 네. 사전 녹화로 들어왔거든요. 네, 사전 네, 녹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말이나 하고 제가 편집을 하는 걸로. 네, 편집하면 아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편집하시는 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까고 있는 5화는 주제는 두둔 언론 탄압 특집입니다. 언론 탄압 특집이요.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보통 이제 언론을 까왔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 근데 적폐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까인 이상 자,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서 자, 이 지금 국민TV가 까고 있네를 삭제하고 폐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게 과거의 언론 탄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언론 탄압은 좀 역사가 길죠. 그렇죠. 가장 이제 그래도 언론 탄압 시대에 살아보셨던 직접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언론 탄압 그 상황을. 언론 탄압보다 이게 유년 시절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네. 기억나는 게 9시 뉴스 딱 틀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으로 그렇죠. 시작해요. 네. 이제 땡전 뉴스라고 그러죠. 9시 네. 땡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새벽 순시를 마치고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한 해장국집에서 시민들과 해장국을 같이 하며 환담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저는 맨날 그거 갖고 우리는 놀림감이었죠. 저기 이제 전두환 대머리 맨날 대머리 비 아닙니다. 네. 나와서,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애들끼리 막 그러고 놀고 흉내내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뭐 언론은 다 그런 줄 알았겠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대통령이 오늘 일거수일투족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뉴스는 제일 첫머리에 보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이렇게 주워 섬기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죠. 사실 그때 50화국 시절이죠. 50화국 그렇죠. 시절. 네.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이게 이제 4대 일간지라고 불릴 때였죠. 그때 80년대 초중반까지 신문 일면들이 다 비슷해요. 네. 보도지침. 네.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텔레파시가 통해서 동업자의식이라는 건 그런 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 라는 게 이제 까발려졌던 거죠. 네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 그 보도 지침이라는 게 이제 어느 차원에서 됐냐라고 따지면은 지금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였나? 공보부가 있었죠. 네,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지금 홍보, 예. 따지자면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모아놓고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홍보 조정실에서 보도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보도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의 내용이 다 똑같았던 판에 박힌 그 내용들을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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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옛날에는 안티 조선 운동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2002년에.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종편 생길 때도 이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종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네. 높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 지침이나 언론 통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조선일보도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언론사는 다양하고 그렇죠. 많으면 좋을수록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그 보도 지침이라는 거는 언론사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죠. 네, 정부에서 딱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것도 일종의 언론 탄압이고 네. 언론 장악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우리 까고 있는 사태 가만히 살펴보면 네. 우리가 지금 방송이 폐지된 사유가 이제 우리 편 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명문화만 안 됐을 뿐이지 그 조합원들이나 이사진은 마치 그 보도 지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보도 지침을 어겼다. 그렇죠. 나는 예. 이걸 삭제를 한 거죠. 그 정서만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보도 지침이었던 예.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왜 그 왕권이 바뀌면 옛날에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 저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네. 왕권이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던 것들 있잖아요. 네. 조세제도 개혁, 기억하고 그다음에 토지 개혁하고 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앙집권 하죠. 네. 강화. 그러니까 뭐 호족 세력들이나 귀족 세력들 이제 입 막고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 그 빠졌잖아 반대파 숙청. 권력 자체를 이렇게 공고히 하는. 네. 그래서 전두환 때 사실 그 보도 지침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진행이 됐던 거죠. 한 거죠. 예, 예. 네. 그 박정희 시대 또 이게 좀 약간 연결이 되는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2살 때인데 기억이 나요. 2살 때? 그때 딱 유신헌법이 나타났더라고. 유신 세대시구나. 맞아. 전두환 때 또 했던 가장 큰 언론 탄압이자 언론 장악 행위가 이 언론 통폐합을 했었죠.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많은 언론사, 네.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언론사를 확 줄여서 자기들이 통제하기 쉬운 언론사들만 남기는 행동을 했었는데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그냥 언론사를 이게 둘이 합쳐라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만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합치면 경영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영진이 이제 자기 낙하산들을 꽂아넣기 시작한 게 상상 이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언론 통폐합의 실제 목적이었는데 다들 전두환 뭐 새누리당 계열 정치인이건 민주당 계열 정권이건 전부 전두환을 좀 존경하나 봐요. 집권을 할 때마다 아직도 언론사에 낙하산 내려보내는 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그 정권 바뀔 정현주 사장이가 KBS 네. 그렇죠. 그때 바로 해고시켜서 KBS를 완전히 망쳐놓고. 그렇죠. 좀 MBC도 마찬가지였죠. MBC도 마찬가지죠. 김장겸 사장이 네, 부임을 네. 하면서 그렇죠. MBC가 굉장히 많이 네, 망가졌죠. 네. 정현주 사장이 낙하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을 쫓아내는 방식이 이제 이병순 다음에 김인규 다음에 이제 길환영 사장이 왔고 20대. 그 다음에 이제 21대 조대현 사장 그리고 22대 고대영 사장. 이런 식으로 그 언론사 사장들을 계속 그렇죠. 교체를 하면서 자기들 권력을 하는 거죠. 또 이게 내가 낙하선을 꽂았다고 걔 임기를 보장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네. 통제를 할 수 아니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요 그래서 챙겨줘야지. 네, 그 다음 사람 또 챙겨주고 그 다음 사람도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면을 따지고 보면 다 선거 때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한테 이제 뭐 아니 제비야? 왜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 언론을 갖고 박씨예요 박씨? 박하고 딱 쪼개면 아. 언론사가 하나씩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뭐 정권이 무슨 제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자꾸 갚으려고 그래갖고 사다를 만들어.
네, 몇 개 짚어보면 이제 언론 통폐합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가 탄생했고요 그때.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통신사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합쳐라 해갖고 국가에서 이제 연합통신, 지금의 연합뉴스의 전신이죠. 그렇죠. 연합통신이 생겼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상업신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네. 신화일보가 없어졌죠. 네, 그때 당시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고 일부가 이제 일부 기자들이나 어떤 지분이 경향신문 쪽으로 네,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TBC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동양방송이었죠. 네, 예, 아예 뺏겼죠. 아예 뺏겼죠. 그게 이제 KBS 쪽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네, KBS 네. 방송 채널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이득을 본 방송사는 KBS밖에 없다고 봐도 무관하죠. 예. 국영방송이니까 뭐 결국에는 정부가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정부가 이득을 본 거죠. 국영방송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언론 통폐합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삼성 이렇게 삼성공화국 네.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광고주들이 하는 언론 탄압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사저널 사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 시사저널 사태라는 건 이제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시사주간지에서 네. 삼성에 관련된 기사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사저널에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내려온 임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시사저널 기자들이 삼성과 관련된 기사를 쓰니까 네.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삼성에서 이 광고를 끊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자들은 그 당시 주간지 기자들은 그 기사 내보내겠다. 네. 둘이 대립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편집 기자 뭐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0몇 명 정도의 기자들이 있었는데 3명 빼고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겠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앙일보 출신 임원이 인쇄소에 달려가가지고 윤정기를 끊어버렸대요. 아, 기사가 못 나가게. 임원이 아니라 사장이죠. 아 그렇죠. 네. 금창태 사장 당시 네. 이제 원래 중앙일보. 네. 실명을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여기 뭐 사실 이거 네이버나 뭐 근데 친구가 나와요. 다 나와 검색하면 있습니다. 나오는데 네.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시사저널 기자들이 그리고 파업하고 그다음에 뭐 정직을 징계받고 네.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사저널 기자들이 이대로는 그 돈 주는 곳에 좌지우지되는 언론은 못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지금까지도 시사 주간지 판매 부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시사인.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이 시사저널 사태를 보면서 시사저널 정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까고있네 사태랑 정말 닮아 있는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판박이 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회랑 조합원들이 삼성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정적 연대를 하고 있는 김어준이나 김용민을 깠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그때 당시에 윤정기를 껐지만 그렇죠. 인쇄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방송을 삭제해버렸죠. 방송을 삭제했죠. 이들도 제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를 폐지하고 제작진을 지금 징계하려고 징계위원회 소집했잖아요. 그 네. 가장 큰 명분은 조합원이 대거 이탈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고 뺐다고 네. 할 얘기를 못하게 만든 거랑 그렇죠. 똑같죠. 네.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네. 요거랑 약간 그 결이 다르지만 그 비슷했던 게 전두환 때 또 하나 있었죠. 그 동아일보 그렇죠. 동아일보 광고 삭제 사태. 그때 당시 이제 뭐였냐면 동아일보가 사실은 그때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민족 정론지라고 네. 하면 동아일보 정론 직필의 상징 동아일보였죠. 동아일보가 지금 5공화국 그 전두환 정권의 굉장한 비판적인 시선에 견지하고 있던 어떤 언론사 중 하나였고 기자들도 그런 이제 기자들이 많았고 자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전두환 입장에서. 그래서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썼죠. 광고주들을 설득해서 광고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는 이제 인쇄를 디지털 인쇄가 아니니까 네. 동판에다가 일일이 다 그 새겨갖고 그쵸.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예약을 받은 광고들을 거기 이제 찍어갖고 내보내는 건데 갑자기 이제 언론사에 이제 동아일보에 전화가 가는 거죠. 아, 나 광고 준대. 이번 광고 빼겠다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모두 빠졌던. 네, 모든 광고주들이 네.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측에서 이제 사장이나 임원진이 야, 안 돼. 이제부터 이런 기사 쓰지 마. 정권의 말을 듣자. 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나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는 기사 못 써. 펜 여기서는 굴리지 않을 거야 하고선 나와갖고 만든 언론사가 바로 1987년에 탄생한 한겨레일보였죠. 예. 네. 동아일보 그 광고 중단, 광고 삭제 사태 때 네. 동아일보가 그걸 바로 이제 막 꼬리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동안 저항을 했어요. 이 광고면을 백지로 예, 내보내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기자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신문을 발행을 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시민 광고를 실었어요. 동아일보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언론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모금해가지고 그냥 진짜 그 백지 광고면에다가 동아일보 응원하는 광고를 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텼었는데 일종의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그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거랑 네, 그런 것도 거죠. 올리고 예. 누구 안녕 잘 지내고 예. 뭐 이런 것도 올리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모금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돈 금전적으로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 또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동아일보가 무너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그 동아일보에다가 그 광고비를 낸 시민들의 심정은 저는 사실 이명박 때 언론장악 당했다고 이 대한언론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 국민TV에다가 조합비 모아가지고 대한언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심정적으로는 같죠. 같다고 생각해요. 네. 완전히 뭐 데칼코마니죠. 뭐. 그렇죠. 네. 네. 그 우리가 이 싸움이 좀 즐거워 보이겠지만 누군가들한테는 네.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 지금 우리가 싸움 대상이 그 공교롭게도 그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언론 탄압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심정적으로 괴로움이 있죠 그게. 저는 이 조합 탈퇴하고 그 이런 게 이제 국민TV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사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던 시사인 같은 경우에도 페미니즘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가 그 아예 그 네. 표지에 표방에 썼죠. 그 분노한 남성들 해갖고 분노한 남자들. 분노한 그래서 남자들. 예. 진짜 그거를 분노했지. 진짜 예. 그걸 좀 창의력이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분노, 한남, 한남, 자들 자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어쨌든 절덕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냥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자기 돈 수거하는 걸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TV에서 이번에 이 까고있네 이 팟캐스트 때문에 조합비를 안 내겠다, 조합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연장선상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개침파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막 재밌게 하는 거 같잖아요. 이 싸움을 출연진에 있어서 모여갖고 막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왜 그래 뭐, 외신 기자들도 있고 그리고서 막 그 뭐랄까요 홈쇼핑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무슨 뭐 패러디 영상 네. 만들고 몰라 패러디 만들어서 올리고 근데 그게 싸움을 재밌게 즐겁게 유쾌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그것과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부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즐겁진 않죠. 네, 네, 즐겁지 않지만 재밌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싸움을 즐겁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방송이 잘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제작진이 해직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지금 제작진을 보면은 수습 직원 신분을 이유로 성지훈 기자와 강우정 PD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했으나 분해가 이를 부당한 인사라고 반발하고 이사회 쪽도 문제제기 수명에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자,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른다. 네, 자른다 이거를 수습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그 기자랑 PD를
계약 종료시켜서 없애버린다 이 생각, 이 발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기에 다행히 제동이 걸려서 아니 그 비정규직 반대를 하시를 말든가 미쳐버려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행히 제동이 걸려갖고 이게 브레이크가 밟혔으니 망정이지 이거를 브레이크 밟을 생각 안 하고 엑셀을 이렇게 계속 밟았으면은 대형 사고 치는 거잖아요. 거죠. 진짜 진짜 문재인 정권 해직 기자 1호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또 혹시 들으실 국민TV 조합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징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최성호 지금 MBC 최성호 사장도 해직 PD 출신이죠. 네. 그리고 YTN의 노정면 기자도 해직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 분들도 징계 사유는 다 있었어요. 네, 사유는 다 있었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해직을 당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심지어 최승호 사장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정면 기자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법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노정면 기자를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 버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파 측에서는 해고를 그대로 진행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언론 탄압의 모습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해고를 하지 않아도 네. MBC가 총파업을 했을 때 오상진 아나운서가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MBC에서 사실 완전 얼굴이었죠. 그렇죠. 새로운 세대 여자 아나운서는 배현진 아나운서, 네. 남자 아나운서는 오상진 아나운서가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파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직으로 몰리고 네. 교육 대기를 받고 네. 대기 발령 같은 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상진 아나운서가 버티질 못하고 스스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오상진 아나운서가 스스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언론인 탄압이 아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 똑같이 당한 배현진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배현진은 다소 부당하게 이제 해직됐다기보다는 자기가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죠. 그게 부당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거를 같이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완전히 별개의 사안. 다르게 보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부당한데 이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일을 합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으니까 어차피 정당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배현진의 평전을 쓰자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현진이라는 사람의 그 언론인으로서의 MBC에 소속되어 있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사실관계가 지금 계속 뒤틀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선 뭔가 여기서 배신자로 낙인 찍어갖고 완전히 무슨 그 전에 네, 뭐 파업에서 복귀했다 네. 이것도 있지만 이런 거까지 합쳐갖고 근데 거기서 무슨 MBC에서 분명히 그 징계를 받아갖고 뉴스데스크 하차가 먼저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정당은 절차를 밟아도 언론인 탄압이라고 하는 판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 모습이 옛날에 언론 탄압, 정부에 대한 언론 탄압, 광고를 통한 언론 탄압과 그다음에 최승호 PD나 의료면 기자를 해직시켰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 국민TV를 지지하고 국민TV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합원 분들도 같은 형태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를 그냥 사실 포기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네. 국민TV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언론사를 표방하지 않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 소개를 바꾸고 네. 조합원을 위한 TV로 바꾸고.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됐잖아요. 일단락이 맞지만은 제작진은 아까 징계위원회 그거 소집된 공문을 봤단 말이에요. 그 배현진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면 우리도 트집을 잡아서 전부 다 이게 이러므로 이 방송이 얘네들이 누굴 이렇게 비판했고 누굴 비판했고 또 뭐 허위사실을 뵙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징계 사유를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 제작진을 갖다가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기자분이랑 PD분 한 분은 나갔다가 파업 이후에 다시 돌아온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계약 종료로 해버렸더라고요. 지금 수습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해고 안 했다고 만들려고 그렇죠. 꼼수 쓰는 거잖아 이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수습 직원이라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 TV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 TV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두 개 콤보야 이게. 저희 언론 탄압, 노동 탄압 콤보를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둘 다 국민 TV가 가서는 안 될 길이고 그러지 말자고 만든 게 국민 TV인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진보냔 말이죠. 저는 또 그것도 그래요. 징계 사유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 그 징계 사유가 딱 있고 그 사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렇죠. 써 있는데 그 징계 사유는 그 각각 그 제작진 각각에게 내려져 있는 징계 사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두 번째 근거 없는 비방과 모독을 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대거 탈퇴로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다. 네네네. 자, 이 세 가지인데 사실 보세요. 하나씩 찝어봅시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 밑에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네. 그 이사장님이 있어요. 그 중에 네. 그 징계위원 중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뭐 이사 회의 때도 항상 얘기하시고 네. 징계위원회 때도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네. 허위 사실 부분인데 어떤 허위 사실이냐면 네. 제가 이야기했던 양치 사건 때 배현진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았다. 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네. 배현진 아나운서는 단 한 번도 앵커 자리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항상 상소문난거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가서 배현진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력이 쭉 나오죠. 이력이 쭉 나와요. 위키에도 나옵니다. 위키에도 나오고 나무 위키에도 나오고 어디든 배현진을 검색만 해보세요. 그러면 배현진이 2014년에 뉴스데스크에서 잠깐 하차했던 적이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MBC 뉴스데스크를 그동안 뭐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셨겠죠? 네.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틀린 상태로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냥?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현진이라는 어떤 언론인을 혹은 지금은 정치인을 네.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원래 그 사실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죠. 네, 사실관계가 네. 분명하니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안 듣겠죠. 치를 치고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했다. 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당장 그렇게 옹호하고 좋아하시는 네. 김용민 씨부터 네, 김어준 아니 씨. 그 부분은 지금 정의롭고 또 공이 크다는 어떤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조리를 한번 봅시다. 이 차원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합원들이나 이사회는 그냥 우리 편 깠다로 이렇게 한 줄 요약해서 지금 이 사달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자기들도 부끄러우니까 근거 없는 비난과 몰고 있다. 법정 용어로 써가면서 허위 사실을 좀 짚어달라고 제발 어디가 허위 사실이냐 얘기해도 그 대답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근거가 어떤 부분에 근거가 부족하냐고 얘기해도 대답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김어준이랑 김용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방송했던 거야? 아니 이게 너무 지금 미스테리해. 조합에 큰 손해를 끼친 거. 네. 일하다가 회사에 손해 끼치면 네. 그 사람한테 손배 청구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근로기준법에 있죠. 네. 그 이명박이 일 안 했네.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막말도 하고 막 이건 소설입니다 하면서 언론 뚱땅 넘어가도 막 다 그냥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건 뭐 그러면은 지금 국민TV 이사회가 언론 탄압을 더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잘하고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연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하면 네. 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 모든 어떤 이명박 정권이 왜 실패했지, 박근혜가 왜 실패했지를 국민TV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우리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실험해 보고 있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국민TV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방송국에 처음 갔을 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입구 우측에 뭔가 쫙 써 있어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네 맞아요. 써 있어요. 그래서 막 좋은 말 다 써있죠. 네, 좋은 말이 다 써 있죠. 여기 뭐 보면 우리는 뭐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 중에서 이렇게 발췌해 갖고 거기다가 레터링을 딱 해놨단 말이죠. 그거 안 부끄럽나?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편을 끌어안고 망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국민TV는. 뭐 자기들도. 그렇죠. 사실 뭐 굳이 저희를 내치고 그래도 안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사실 뭐 어차피 뭐 누가 누가 봐요 누가. 그렇긴 한데 지금 새로 런칭하는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 2015년에 몇 개 있었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그 제작진이 새로 뭔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작진이 징계를 받았으니 네, 그리고 뭐 출연하기로 했던 분들도 지금 이 까고 있는 사태 보고 다 그냥 안 하겠다고 하신대요. 네, 제가 알기로 되게 이거 이런 분들을 국민TV에서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뭔가 대단한 분들을 섭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뭐 지금 상황 보고선 안 하신다고? 네, 당연히 안 하신 그리고 거예요. 지금 까고 있는 임시대피소 페이지에 좋아요 누르셨어요. 대부분 누르셨더라고요. 네. 출연 예정. 네, 출연 네. 예정자분들이 지금 이 상태 저 같아도 안 들어가죠. 완전 부도수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느 쪽에 치우치든 독자든 광고주든 네. 어느 쪽에 치우치든 언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려고 하는 게 언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말씀 되게 잘하신 게 그거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까고 있는 사태 겪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댓글 중에 하나야. 조합원 무시하는 직원 필요 없다.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제작진도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누굴 무시하는 거야? 조합원을 아니, 자기가 지금 다른 조합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심지어 그 네. 댓글은 정말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약간 드는 생각이 공공재잖아요, 언론은. 그렇죠. 마가리 씨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공공재라는 거 자체랑 그다음에 공무원은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기도 하는데 공공재는 우리가 세금이 안 들어가더라도 공익적인 공리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합의가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언론이라든지 공무원을 종속 관계로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그다음에 공무원, 언론인 이런 식으로 자기 아래를 두는 것 같아요.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TV 조합원들도 제작진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나를 불쾌하게 해? 이거밖에 이해를 못하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네네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여기 주인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방송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게 신자유주의잖아요. 네. 이게 신자유주의고 네. 국민TV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깠던 사람들이잖아. 그게 왜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TV가 잘 나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조합원들 의견을 종합을 해갖고 그걸 수렴해서 방송을 만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야, 이명박 진짜 나쁜 새끼 아니었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나쁜 새끼를. 그거 정치시사 팟캐스트 500개 있으면 490개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490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해요. 네? 했던 말 다 맞잖아요. 이런 얘기 해야 되고. 그거는 480개. 네. 그리고 480개 있고. 정봉주 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제가 이제
1회 천안일 나쁜 놈 대회에서 얘기했던 그 가장 큰 적폐가 누구냐. 이거 제가 전제를 까놨잖아요. 지금 20, 30대한테 적폐라고 하면 누구일까? 그건 386세대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예? 아니 이거 좀 해보려고. 자유한국당 애들은 청년들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아, 386G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가네 씨가 그 얘기해서 그걸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요거 이제 언론 탄압 요거 준비하면서 막 이제 구글링을 막 하다가 이제 보도 지침 관련한 어떤 쭉 자료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어디 무슨 입시학원 강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이나 입시학원 강사. 그 되게 유명한 강사인가 봐요. 그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막 언론 탄압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도입부가 이래요. 도입부 딱 보고서 아씨 안 들어야지 하고 안 들었거든요. 너희들 전두환 때 내가 80년대 대학생이었으니까 요즘 대학생들 보면 한편으로 참 부러워. 아무 생각도 없고 발랄하게 그렇게 뭐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때는 학교에 경찰들이 뭐 몇천 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울했다. 웃지도 못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학교에 웃고 다니는 학생들은 딱 두 종류였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미쳤거나. 이게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당신들이 87년에 뭐 한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좋은데 너 서울에 10만 명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 6월달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서울 시민이 거의 800만, 700만 명 이렇게 됐던 걸로 아는데 분위기가 이제 뭐 좀 들끓고 이래갖고 이제 그런 걸로 아니 이화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리고 그 것도 당시에 있겠죠. 대학생이 30만 명이 넘었는데 10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아,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무슨 뭐 민주화를 이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사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세대들한테 우리가 마치 훈장처럼 뭐 까방권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이거 했어 라고 하고선 전혀 뭔가 성역을 만들고 나 그 안으로 들어가갖고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면은 그건 진짜 적폐죠. 저는 또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분 학원 강사잖아요. 예. 자기가 그렇게 뭐 요즘 대학생들 마음 편해. 그분들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청년들한테 예. 수강료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잘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하잖아요. 건물주, 네. 뭐 건물주랑 세입자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임금 착취, 네. 그거 하고 있는 세대도 다 386세대예요. 그렇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뭐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그렇게 청년들 보고 요즘 청년들 참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면 청년들 돈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청년들한테 돈 받지 말고. 아니 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 기가 막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종모 학원, 네. 재수학원 거기 광고에 이한열 열사와 박동철 열사가 이 학원에 다녔었다.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팔 게 따로 있지? 아니 친구를 팔아? 예브게니 자마진. 네. 네. 이 소설 한 대목 보면은 이거 몇 번 제가 이렇게 인용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전체주의 사회국가에서 네. 그 불순 세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저거였단 말이에요. 옛날 그 이제 그 국가에 복무하기 전에는 네, 전체주의 네. 국가에 복무하기 전에 이제 수학 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추궁을 이런 식으로 해요. 혁명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물어봐.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냐. 네. 자기가 하는 거를. 혁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게 마지막 혁명이어야 된다. 그런 말을 왜 하냐. 왜 혁명이 있을 수 없냐니까 이제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사태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너무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 반동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자기들이 옳음으로 더 이상의 이제 개혁과 혁명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잘릴 수 있어요. 네. 자기들이 이제 뭐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그런 방송만 하겠다. 네. 잘릴 수 있지만 저희가 잘리는 것과 제작진들, 노동자들이 또 징계를 받는 거랑은 또 다른 네.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희도 물론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의 그런 뭐 방송 삭제가 정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도 문제 시비거리인데 뭐 제작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당하게 이뤘다고 하도 제작진들을 징계위에 회부해가지고 해고를 한다. 그거는 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거의 뭐 그냥 언론 포기 선언이죠. 그쵸. 국민 TV가 자기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명박 하겠다. 뭐 이렇게 아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다를 게 뭐냐는 얘기죠.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워갖고 말이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 수습 기간이라고 그걸 계약 종료라고 어디 표현을 커피 잡아갖고 해고죠 해고. 지금 시대가 어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386 여러분들 지금 그 청년들 얘기 들으시고 새 사람 되십시오.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국민 TV 헌정 방송은 저희가 3회 했었나요? 네. 3회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언론 탄압 특집이. 언론 탄압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초 정말 정권은 잘하고 있는데 그 정권의 지지자들이 너무 지지야. 초치고 있어요. 지지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더러워. 더티해. 아우. 너무 먼 곳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네. 가까워지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지를 하셔야지. 너무 먼 곳에서 말로만 이렇게 지지를 하신다고. 아니 완전 초치고 있잖아요. 그 밥상 잘 차려놓고 있는데 네. 담뱃불 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 배현진 아나운서가 지금 송파을인가요? 네, 거기서 송파을. 설문조사하면 30% 정도 나온대요. 음. 왜 30%나 나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곳은 진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막 이런 데도 진짜 많거든요. 송파구가 썩어서 그렇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송파구 주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송파구 특집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오늘 그 언론 탄압 특집을 네.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를 할게. 네.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이쪽에 계시지 말고 문재인 쪽으로 조금 오세요. 오시고 넓어요, 넓고. 너무 극우야. 국민 TV에 너무 극우야, 극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노동 탄압을 하고 언론 탄압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혹시 미러링 하고 계시는 건가? 거의 하나회 수준이야, 하나회 수준. 혹시 지금 미러링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이명박 미러링 하고 있다.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미러링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이 언론 탄압하지 맙시다. 진짜 언론 탄압이 뭡니까? 언론인을 그렇게 부품 취급하고 그러면 씁니까? 저는 진짜 정말 요거 넣어야 되겠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실망입니다. 그거 넣어야겠어요. 실망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신다는데. 아무튼 자 또 1시간 좀 넘게 또 네, 떠들었네요. 신나게 떠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녹화 방송이라 적절하게 재밌게 또 편집을 해서 나갈 테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죠. 저희 6회는 이게 지난주에 헤어지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뭔가 터질 것 같다. 그때 진짜 터졌고 또 하나 터지겠죠. 네. 이제 슬슬 이제 국민 TV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국민 TV TV는 그만하고 이미 마음을 굳혔고. 자 그러면은 6회는 주중에 또 터지는 네, 주중에 좀 터지는 걸로 저희가 아예 약속을 하죠. 그냥 이미 이렇게 된 거 계속 이 방송을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서 예, 뭔가 다른 뭔가 까기 위해서 한번, 다른 예, 시각을 예, 제시하는. 예. 그래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6화에서 뵙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까고 있네 마가린 김만석 개침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